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MC님이 지금 말씀하신 해지를 해야 되는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나의 우선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하겠는데요. 좋은 보험의 조건은 보장 기간, 보장 범위, 보장 크기, 보험료, 4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이 추가가 될 건데요. 혹시 MC님은 좋은 보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제가 필요할 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같은 거요? 네. 그런 보험도 물론 좋은 보험이긴 하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보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고 나면 맞춤 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에 설명드린 조건들은 간편하게 기성복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그 기성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쉽게 만든 옷이죠. 사람의 체형에 따라 핏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맞춤 정장을 입으시는 분들은 맞춤 정장만 입으시게 되시는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 정장처럼 나에게 맞도록 재단이 필요하시고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재단사가 옷을 만들어 주듯이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꼭 보험을 피팅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의 정장도 맞춤 정장이신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은 맞춤 정장 같은 보험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어떤 사례인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 먼저 실제 보험들의 사회를 좀 보러 가는 시간인데 첫 번째는 어떤 사례인지 이주성 선생님이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네요.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대장 정막 내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수술까지 하셔서 보험사에 진단금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외감 진단금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실제로 가입했던 그 연도가 2007년도 정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일반한 진단금이 진단금에 대장 전막 내암 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분을 일반 암 진단금으로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심사자의 업무착오로 소외감 진단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제가 다행히 약관을 확인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재청구를 도와드렸고요. 나머지 금액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은 특히나 관리를 해주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은 어렵고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이분은 다행히 제가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 불이익이 없으셨고 나의 보험을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없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보험 청구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청구를 하시기 전에 관리자분과 상의를 꼭 하신 다음에 보험 청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스마트 보험 청구를 좀 하는 편인데 담당자랑 좀 직접적으로 보험 청구를 앞으로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험사와 다툼이 또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빈번한가요, 황금희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내 곁에서 정말 조력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전문가고 고객님들께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보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다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 보험은 상관이 없으나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에 따라서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장전막내암이나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의 진단에는 침륜 파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서를 써줄 때 대장 점막 같은 경우에는 밑에 피하층까지 내려가지 않은 점막 하층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단어를 써주지 않아서 또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다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력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소개해 주실 사례는 어떤 건지 이주성 선생님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번 사례는 우리 생활에서 일상에서 작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서 친구 2명이 술을 마신 후에 귀가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에 가자라는 신호로 친구가 한 팔을 툭 쳤고 팔을 친 것뿐인데 이 친구가 놀란 나머지 보도블록에 발을 헛디디면서 부상을 입은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다행히 팔을 친 친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례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장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시는데요. 그럴 때에도 든든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청자님들도 준비가 안 되셨다면 준비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효율성이 정말 좋은 담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좀 배상이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황금희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면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상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겨서 우리 집에 배관이 터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까지 보상을 하는 사례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 저희가 고의적 사고, 그다음에 업무적 사고,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 내 주택에 대한 손해, 그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그다음에 폭행과 그다음에 차량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들 요즘 겪고 계시는 게 주차장에서 주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차량을 밀다가 발생하는 손해, 요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다음 사례 좀 알아볼까요, 황금희 전문가님? 네. 저희가 보험 사례들을 많이 보면요. 골절로 인한 골절 후유장애 사례를 잠깐 보시면요. 65세 어머니가 겨울철 가족 여행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연세가 많으시면 일단 골절이 되시면 그 다음 후유증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나 아니면 상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그다음에 교통 후유장애, 여가 활동 등에 의한 상해 등 골절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상해 쪽에 연세 드신 분들은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절 진단 후유 사례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또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롭습니다. 황금희 선생님, 네네. 실제 숨은 보험금이라는 게 좀 있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나요? 네네. 고객님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그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굉장히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숨은 보험금이라는 게 저희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인을 잃은 잠자는 보험금이 무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까지 합쳐서 거의 7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럼 이것들은 고객한테 지급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금 자산으로 잡혀서 고객이 못 찾아가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문보험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들은 보험이나 저축이나 은행을 통해서 들었던 공제까지도 여기서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와, 휴면 보험금이 7조 6천억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제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문보험금 찾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잠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수문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바로 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에서부터 미청구 보험금이나 휴몽보험금까지 한 번에 조회가 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락처 한 번에 신청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연락처를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본인의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거나 내 보험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연락이 간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사용을 간편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꼭 시청자님들도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꼭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